제가 한 가지 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대한항공 최종 면접에 갔을 때 부사장님이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 옆에 중학교 선생님이 계셨고 현직, 제 이쪽에는 아시아나 현직 승무원이 계셨어요. 근데 저에게 아니 이분은 선생님이시고 이분은 현직 승무원이신데 너는 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다시 승무원 준비를 시작한다면 그래도 제가 한 달 만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네, 전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간다면 전 또 다시 이것만 죽어라 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준비 한 달 만에 대한항공에 최종 합격했는지, 그리고 다시 돌아가도 스펙도 없이 나이도 많은데 경력도 없이 한 달 만에 대한항공에 최종 합격했는지,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전략들을 아주 솔직하게 정리해서 다 말씀드리려고 해요. 스펙부터 면접 준비, 이미지, 보이스, 그리고 멘탈 관리까지 빠짐없이 다뤄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승무원 준비 로드맵이 완성될 거예요. 제가 오늘도 끝에 정리까지 깔끔하게 해드릴 테니까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제가 고정 댓글에 영상 면접도 합격해본 제가 영상 면접 합격법까지 넣어놨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집중! 먼저 스펙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저는 대한항공 지원했을 때 토익이 560점이었어요. 제가 처음 본 토익 점수가 560점이었는데 제가 준비를 하면서 토익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채가 난 거예요. 당연히 저는 공부를 계속할 생각이었고 560점이란 점수로 서류에 붙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대한항공 서류는 조금 쉽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전 토익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학교가 신학대학교의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는데 저는 그 전공이 하고 싶어서 그 학교에 들어간 게 맞지만 그냥 기업에서 볼 때는 모르는 학교에 모르는 전공이잖아요. 거기에 토익도 바닥, 경력도 바닥. 휴학을 2년 반이나 했어요. 그때 제가 27이었는데 나이는 많은데 경력은 없고 졸업도 못했고 학점은 그나마 4.2 정도로 조금 높은 편이었죠. 경력은 정말 텅텅 비어있었어요. 그때 제가 미국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왔는데 거기 다녀온 1년 반, 그리고 당시에 하고 있던 헬스장 아르바이트 2개월,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에 영혼을 갈아 넣게 됩니다. 저는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예요. 여전히 스펙 공부 계속 할 거고요. 만약에 제가 그 공채에서 안 됐다면 저의 목표는 토익, 토스 만점입니다. 저는 만점이 될 때까지 공부했을 것 같아요. 한 토익 900점대까지는 올리려고 했을 거예요. 실제로 저는 입사 후에도 토익, 토스, 그리고 라이팅까지 고득점을 만들어서 제출했거든요. 스펙이 다 준비되면 면접 준비를 할까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건 정말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하루에 면접 준비를 한다고 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기업 스크랩, 기업 분석 이런 거 해도 하루에 얼마 걸리지 않아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리고 면접 준비를 이렇게 카메라든 거울이든 스터디든 한다고 해서 하루에 내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뭐 스터디 가면 2시간, 집에서 하면 1시간 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뭐 해야 돼요? 스펙 공부해야죠. 아르바이트 해야죠. 저도 그때 헬스장 아르바이트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오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새벽 6시부터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 끝나고 바로 스터디에 가서 2시간 정도 스터디하고 끝나고 나서 바로 스터디한 거 정리하고 분석하고 고칠 점 체크하고 연습하고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좀 할 게 많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짧고 굵게 끝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지지부진하게 2년, 3년 준비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한 달만 해도 붙을 수 있는데 옆에 주위에 둘러보면 그냥 뭐 첫 지원에 합격한 친구들이 심심치 않게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고 싶잖아요. 빨리 합격해서 빨리 해외도 많이 다니고 돈도 열심히 벌고 경력도 쌓고 하고 싶잖아요. 그죠? 병행해서 준비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그래서 면접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보통 여러분 학원에 먼저 가보시잖아요. 저도 학원에 먼저 가봤죠. 당연히. 어떤 원데이 프로그램에 갔다가 뭐 그쪽같이 생기신 승무원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을 듣고 제가 집에 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스펙이든 제 모습이든 좀 별로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자신감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은 학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시작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첫 지원이고 해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를 만들었죠. 그 만든 스터디에서는 제가 만들면서 첫 지원이든 경력이 있으시든 다 상관없다. 누구나 환영한다. 다만 서로를 공격하고 좀 비난하기보다는 좀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점을 찾아주는 그런 스터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실 분들만 와달라. 요즘도 처음이면 스터디 많이 안 껴준다면서요.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스터디를 2팀 정도 했는데 그중에 저 혼자 붙었거든요. 그 안에는 뭐 임원 면접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최종 면접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 친구들은 떨어지고 왜 저만 됐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비밀이 나오는데요. 승무원 면접은 이미지 싸움일 수밖에 없어요. 손님들이 승무원들을 정말 짧은 시간에 보잖아요. 그 짧은
짧은 시간에 본 승무원이 이 회사의 이미지를 대표하게 됩니다. 그 이미지, 스치듯 보던 그 이미지에서도 손님을 환영하는 화사함과 잘 대접해드리는 그런 따뜻한 정성스러움이 보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영상 속의 여러분, 혹은 대면 면접에서 그 단체로 보는 면접에서도 그 스치듯 느껴지는 그 이미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터디 가면 여러분도 다 보셨죠? 다들 엄청난 예쁨과 엄청난 우아함을 뽐내고 계십니다. 엄청난 딱딱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왜 저렇게 다 똑같은 미소와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말투로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지? 저렇게 해야 붙는 건가? 라는 생각에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엄마가 진짜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가식적이다. 누가 그렇게 예쁜 척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상함이 우리 엄마한테도 보인다면 이건 정말 이상한 거 아닐까? 그리고 저렇게 똑같은 답변과 미소와 말투를 해서 붙었을 거였으면 왜 저 친구들이 2년째, 3년째 혹은 항공과를 나와도 저러고 있을까? 그때부터 제가 매번 여러분께 가르쳐드리는 진짜 기분 좋은 미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한테도 좀 도전이었어요. 왜냐면 다들 그렇게 안 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고 갔던 어떤 반짝 스터디에서 저한테 다들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소 연습 어떻게 하세요? 진짜 너무 예쁘게 웃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근데 저는 미소 연습을 하지 않았거든요. 잘 모르겠다 하고 기분 좋게 웃는 미소를 보여줬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예쁘고 밝고 화사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다니까요. 저는 원래 화사하지 않은데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런 친구들에게 꼭 시키는 숙제가 있는데 너가 아르바이트 할 때 혹은 친구들 만날 때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의 너를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영상 속에는 세상 따뜻하고 세상 정성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영상 면접을 앞두고 제가 수강생 친구들을 전부 줌으로 불러가지고 다 카메라 켜고 몇십 명이서 같이 수업을 했어요. 그때 제가 우리 같이 인사해볼까? 안녕하십니까? 해보자 하고 이제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다 너무 그냥 예쁜 거예요. 그래서 됐고 우리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하고 인사해보자 하니까 안녕 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화사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못하는 게 아니라 뭔가 승무원 면접은 다른 게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승무원 준비를 2년, 3년, 4년 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한 달 만에 될 수 있는데요. 자, 보이스는 어때요? 보이스는 결론적으로 정말 다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보이스 연습을 한다고 자꾸 아나운서 학원을 간다거나 아나운서의 영상을 보고 따라한다거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봐요. 승무원이 아나운서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아나운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지만 승무원은 감정을 전달하고 감정에 공감해드리는 역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목소리가 엄청 약한 친구들은 그 보이스의 단단함을 배우러 가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사투리 고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스를 아나운서처럼 배우고 오잖아요. 제가 아무리 부드럽게 가르쳐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딱딱하고 여운 없는 그런 부드럽지 않은 아나운서의 모습으로 면접을 본다면 면접관은 이 친구는 다정함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승무원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탈락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정함을 어떻게 찾냐고요? 엉뚱한 데 가서 배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평소에 다정함이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누구랑 있을 때 있어요? 제가 항상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진에 맨날 띄워주면서 친구들한테 연습하게 도와주는데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제가 서비스를 한다면 이분들을 만난다면 내가 어떻게 돼요? 알아서 내 목소리가 알아서 눈빛이 다정하게 끌려옵니다. 내가 누구한테 특히 다정하더라? 내가 다정할 때 목소리가 어떻더라? 를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너무 늘어지는 우아한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은 조금 빠르게 속도감을 주셔야 되고 너무 급하게 달려가는 친구들은 발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들려드리는 템포를 가지시려고 노력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승무원 보이스는 뭔가 다른 게 있어. 승무원 면접은 뭔가 다른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몇 년씩 걸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분 좋을 때의 그 미소, 그 다정한 목소리면 충분해요. 여러분, 이미지도 되고 보이스도 돼도 결국 면접날 멘탈이 떨어지면 전부 물거품이 됩니다. 저는 이미지도 보이스도 중요한데 결국은 그 합격을 결정하는 포인트는 멘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멘탈은 자기 효능감이라고 생각해요. 면접 떨리고 긴장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상 면접은 질문을 먼저 준다거나 질문을 먼저 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이미 준비한 거니까 좀 덜 떨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떨죠. 그리고 대면 면접에 갔을 때도 면접관분들이 못하고 오셨어요? 뭐 아침 드셨어요?
뭐 이렇게 좀 풀어주는 질문을 하시는 이유도 여러분의 본 모습을 보고자 하는 그분들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영상 면접이든 대면 면접이든 지금 나를 보는 저분께 내 이야기를 들려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내가 분 단위로, 투 단위로 막 나의 미소가 평가되고 나의 답변이 평가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여주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믿어주고 내 생각을 가치 있다고 느껴주는 거거든요. 나는 승무원이 될 만한 사람이다. 제가 한 가지 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대한항공 최종 면접에 갔을 때 부사장님이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 옆에 중학교 선생님이 계셨고, 현직, 그리고 제 이쪽에는 아시아나 현직 승무원이 계셨어요. 6년차 승무원이 계셔서 굉장히 두 분과는 훌륭한 대화를 나누셨어요. 근데 저에게 아니 이분은 선생님이시고 이분은 현직 승무원이신데 너는 뭐냐는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뭐 너는 뭐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뭐 너희 뭘 보고 뽑아야 되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겠죠. 근데 그때 너무 무서운 질문이잖아요. 그쵸? 나를 뭔가 공격하는 것 같고 압박하는 것 같고. 근데 효능감이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궁금하실 수 있지. 저게 궁금하신 게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양 옆에 계신 지원자분들께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신 것 같아서 대단하시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도 승무원으로서 손님들을 대접해드리고 제가 잘해드리고 챙겨드리는 승무원의 자질로서는 저도 제 스스로에게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만큼 잘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면 제가 진심으로 정성스럽게 손님들을 응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도 괜찮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쵸? 왜? 이분들은 이분들이고 뭐 붙겠죠. 근데 저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게 내가 진심이어야 해요. 그게 바로 나의 효능감입니다. 다시 말해서 효능감이란 넉넉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도 그런 걸 물어볼 수 있고 나도 내 생각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효능감이 있으면 모르는 질문이 들어와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준비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런 효능감이 있으면 내 이야기에 몰입을 할 수 있게 되고, 몰입이 되면 상대방이 설득이 됩니다. 그러면 합격이에요. 저는 승무원 면접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서울에 있는 대학원 4곳을 지원해서 한 군데도 떨어지지 않고 대학원도 다 붙고, 그 이후에 회사에 지원했을 때도 저는 면접이라는 데서 떨어져 본 적은 없는데요. 그 이유는 나 한 번에 될 것 같아, 나 잘할 수 있어,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믿어주고 어떤 질문에든 내가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게 가장 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긴장해서 말이 빨라지거나 아니면 그냥 답변 생각하느라 표정은 멈춰있고 말을 느리게 하거나, 이 모든 것이 면접관의 눈에는 사람들과 얘기를 잘 못하고 진정성이 없는 친구여서 조금 합격하기는 어렵겠다, 요즘엔 진상 손님도 많아지는데 손님들을 핸들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외모, 스펙, 키 다 빼고요. 우선 여러분이 서비스하는 여러분의 모습으로서 정말 진심인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실제로 여러분이 답변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합격한 친구들도 승무원에 대한 얘기 1도 안 하고 합격한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뭐 전공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동아리 뭐 하는 동아리냐, 뭐 여기 가서 뭐 했냐, 승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1도 안 하고 자질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합격한 경우들이 있어요. 많아요. 왜일까요? 다 보여요. 그 눈빛과 그 말투와 그 태도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할지 그 어른들 눈에는 다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좀 믿어주고 챙겨주고 여러분의 다정함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생각하는데 조금 더 힘을 써보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친구들한테 매일매일 글쓰기를 시켜요. 뭐 장황한 글쓰기는 아니지만 하루하루를 나를 좀 돌아보고 나에 대한 격려를 해주고 나의 생각을 지지해주는 그런 글쓰기를 시키는데 정말 합격에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터디도 하고 저랑 과제도 하면서 영상도 찍고 답변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과정에 내가 의미 없이 하고 있는 건 뭐가 있지? 그냥 남들 다 하니까 그냥 하고 있는 건 뭐가 있지? 내가 이렇게 승무원 준비가 길어지는 건 내 생각과 내 사고가 부족해서였구나를 알아차리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스펙은 그냥 계속 준비하되 면접과 같이 하세요. 스펙은 내가 정해놓은 선, 최대한 만점에 가까울 때까지 준비하시는 게 취업 준비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그러다 얻은 면접 기회에서 여러분의 이미지와 보이스는 예쁜 척이 아니라 다정함과 밝음,
화사함, 따뜻한 눈빛의 전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멘탈. 멘탈은 자기 효능감을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은 옳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옳아요. 면접관님께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많이 수용해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바로 답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 답변에 대한 부분을 다음 영상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전 다시 이렇게 스펙과 이미지와 보이스 그리고 면접 준비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도 이것만 잘 챙기시면 승무원 준비 오래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에 영상 면접 합격법까지 넣어두었으니까 고정 댓글 통해서 영상 면접도 쉽게 합격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